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4월 달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당장 내일은 김정은이가 당 제1비서로 된 지가 2년 되는 날이고, 내일이.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고, 네. 4월 18일은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날이고, 그리고 4월 25일 날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는 날이자 북한군 창건일이고, 네. 6가지 중요한 정치적 계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기 중에 북한이 분명히 장거리 미사일을 쏘던 핵실험을 하려고 하던 계속해서 유혹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4월 달이 정말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북 핵실험 어떻게 지난번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언 거의 지금 100%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이 북 핵실험하면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야기를 어떻게 뭐 진짜 지금 대가 치를까 이렇게 겁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자, 북 핵실험에 대해서 예언 한마디 해주시죠. 북한이 그 외무성 성명했고 유엔 차석대사 이동일이라는 차석대사가 보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한번 보라 이랬다는 건 북한의 핵실험을 꼭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거든요. 다만 날짜 선정을 북한이 어느 날에 핵실험을 해야 가장 효과가 클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양 2달간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원유량이 제로톤입니다. 중국이 뭔가 계속해서 감지를 하고 압력을 놓고 있다. 기름을 원유가 1월달,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1월달, 2월달에 원유가 한 톨도 못 들어가고 있다. 1리터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북한에 석탄을 줘야 돼요. 이게 왜 무슨 소린가 하면 무슨 소리냐?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북한이 중국 석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철 부분을, 제철 부분을 중국 고열탄을, 코크스탄이라 그러는데, 코크스탄이 들어가지 못하면 북한의 금속공업이 죽고, 금속공업이 죽으면 기계제작공업이 죽고, 군수공업이 죽어요. 그런데 코크스탄 수입량도 현저히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한 2년 반 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고난을 쥔 지 딱 내일이면 2년인데 중국에 아직 못 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오질 않았어요. 두 나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면 피로써 맺은 동지적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순치 관계다. 북한은 입술이고 중국은 이빨이다. 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실이다.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에 있던 나라 관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순회자급 이 교류가 2년 한 동안 번도 없었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중국이 모종의 압력을 해서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아프게 되겠죠. 미국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구를 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좋다. 중국이 계속 북한에 지원을 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뭐냐면 너네가 미국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은 북한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2차 제재라는 소리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네. 중국 기업이 만약 북한의 어느 기업하고 어느 은행하고 거래를 하면 미국은 그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네. 중국하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푼 돈을 볼래 아니면 우리하고 큰 돈을 볼래.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는 거네. 그렇죠. 네. 그거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고 땅 하고 뭐가 터지면 급속히 내일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 국회에서 체결이 될 거고 중국의 반발은 굉장히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재촉하는
그런 자충수로 될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자기가 무너지고 싶으면 핵실험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좀 더 오랫동안 가고 싶으면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뭔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네? 봐라!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겠다. 봐라. 무슨 일이 있을지 봐라. 봐라. 네, 뭔가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북한은 중국 아직 너희랑 필요 없다. 나 너희 안 도와줘도 좋다. 원유 안 보내도 좋다. 우린 갈 길 간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의 차이입니다. 김정일이 때는 한 번 핵실험을 했어요. 네. 2006년도에. 김정은이가 2008년 가을에 후계자가 됩니다. 김정일이 아팠다 일어난 다음에 급하게 세운 게 김정은 후계자인데 김정은이 돼서는 두 번을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9년도 했고 2012년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도전적이고 좀 더 폭력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지도자인데 중국이 미국이 하지 말라. 너네 크게 아플 거다 그러면 제 생각엔 또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함을 한다. 내가 한다 그랬잖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이것이 4월 달에 너무 계기들이 많으니까 정치적 계기들이 북한이 항상 그 어떤 계기에 맞춰서 큰 도발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이 굉장히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굉장히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번 핵실험 했을 때도 얼마나 주변에서 이렇게 압력을 많이 났습니까?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뭘 할 것. 그런데도 와, 북한은 그냥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쳤는지 대범하게 그냥 핵실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의 멸망을 재촉을 하려면은 핵실험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체제를 유지를 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죠. 핵실험하지 말고 핵 네. 포기 진정성을 보이고 그래서 외자를 받아들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드레즈덴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SOC 도와주겠다. 철도 깔고 도로 깔고 고속도로 깔고 항만 건설하고 이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왜 자꾸 외딴 길로 자꾸 가는지 정말 저는 답답해요.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네. 왜 저러는지. 네. 김정은이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왔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네.